속지 않는 삶의 지혜를 드리는 풍수명가 이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장한 묘지는 연병을 잘 살펴야 후손이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대들은 사람들의 요상한 행동을 보고 연병하고 있네라고 꾸짖었습니다. 현대인의 유골 매장 묘지에서 가장 큰 실익은 연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술법들로 사람을 혼란시킨 묘지 풍수지만은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도 있음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연병은 매장자와 DNA가 가장 유사한 후손 누군가에게 확실한 폐해를 가져오며 예외가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연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선대들도 염이 드는 것을 경험을 통해 가장 두려운 존재로 알고 있었으므로 일상생활에서까지 연병을 덜먹었던 것입니다. 국민들 중에는 묘지의 연병 사실을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살아있는 땅속의 과학적인 현실임을 반드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은 매장된 유골에 직접적인 폐해를 끼치는 현상으로 5가지의 오행염이 있는데 목, 화, 수풍, 중염으로 구분을 합니다. 묘지의 유골에 발생하는 염의 현상을 술법이나 미신처럼 말하는 기관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땅속의 자연현상이므로 절대로 미신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대들의 매장 묘지는 벌초 작업 시에 염이 들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조상과 후손을 위하는 일입니다. 먼저 목염은 묘지의 광중에 나무 뿌리가 유골을 감싸는 것으로, 수렴은 광중에 물이 찬 것을 말하며, 화렴은 유골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색된 것을 말합니다. 또 풍염은 광중의 유골이 단단하지 못하고 힘없이 부스러지는 현상을 말하며, 충염은 광중에 뱀이나 쥐 등 각종 해충이 서식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염은 묘지의 입지 조건에 따라서 염이 발생할 수 있도록 토질이나 입지 조건 등이 그 발생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염은 토질이 돌과 흙이 반반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시신이 매장된 광중이 나무 뿌리가 침투하기 쉬운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을 매장하는 과정에서 광중에 황토나 석회를 두껍게 깔고 덮어서 잘 다졌던 것입니다. 관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나무 뿌리가 관 속에 침입하여 유골을 완전히 뒤덮고 있으며, 콩나물 뿌리 같은 모근이나 잔뿌리는 관 뚜껑을 열면 햇빛에 녹아 없어지는 것과 오랫동안 말려도 잘 마르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광중의 생기가 제대로 연결된 혈체에는 나무 뿌리가 관을 완전히 덮어도 유골 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보존하기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땅의 생기의 위력과 신비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서 직관들에게 과장된 사례로서 이야기되는 경우도 많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렴은 무덤 위 뒤쪽인 입수가 바위와 흙으로 나누어진 곳이나 수맥이 지나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묘지 장소로 선호하는 곳이 산의 급경사가 끝나고 평지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는 산 위쪽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이거나 바위층이 끝나는 지점으로 물이 모임으로써 수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바위 끝 지점에 무덤을 만드는 것을 꺼렸던 이유도 수렴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사람이 죽는 것을 황천간다라고 했는데, 황천은 바로 이런 장소에 묘지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강중으로 유입되는 물은 온수와 냉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표수가 모여서 광중으로 들어가면 온수가 됩니다. 땅 위에서 스며든 물은 따뜻해서 부패함으로써 똥물 같은 빛깔로 악취를 풍기고, 이런 곳은 시신을 매장한 지 3년 이내에 뼈까지 녹아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지하 수맥에 의해 광중으로 스며드는 물은 냉수가 되어 시신을 냉장 상태로 보존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시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물의 양이 많을 경우 시신이 물에 떠서 뒤집어지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거나 관 속에 조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렴은 땅의 뒤쪽이 단단하고 앞쪽이 무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묘지 작업 시에 자연 형상을 변경하면서 급격한 경사면의 뒤쪽 부분을 깎아서 앞쪽을 메운 땅일 경우에 생토와 매립토의 경계 지점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광중이 생토와 매립토로 구분되어 지기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택의 건물 바닥면과 묘지의 봉분 부분은 반드시 생토 위에 위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유골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불탄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개 유골의 일부분이 타서 없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산자락에 소재한 묘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많습니다. 풍염은 무덤이 강한 바람에 노출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히 무덤 좌우의 형체가 끊겼거나 산세가 한쪽으로 기운 형체일 경우에는 더욱더 강한 바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땅을 스쳐 불면서 수분을 뺏어가므로 땅속의 수분도 점차 위쪽으로 올라와서 증발되면서 유골의 수분까지 마르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땅속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묘지 주위에 나무 뿌리가 바람에 의하여 드러난 경우에는 서북간에서 불어오는 가장 매서운 바람인 곤신풍을 맞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이 상당 기간 계속되면 주택 벽면의 페인트나 벽돌까지도 부석부석해질 정도로 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곤신풍을 맞게 되면 땅속의 뼈도 새카맣게 되는데 일부만 새카맣게 되기도 합니다. 술법상으로는 이런 경우 후손 중에 중풍이나 신경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묘지의 자향은 용의 흐름에 의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안들은 자양술법에 억지로 맞춘다고 땅이 지닌 자양과 다르게 틀어서 묘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묘지의 자양이 기세의 흐름과 달라서 균형을 잃게 됨으로써 바람을 많이 받아 풍염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지가 기울어진 택지나 묘지를 흉하게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염은 광중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뱀진에 개구리, 거미, 개미, 쥐새끼 등이 서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암흑 속에서 서식함으로써 햇빛을 보면 곧바로 녹아버립니다. 만약 완전한 진공 상태가 유지되면 충염이 없으며 시신도 썩지 않고 미라 상태로 보존됩니다. 시신을 매장하는 묘지는 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 조건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매장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명당을 떠나서 이와 같은 염이 발생하지 않는 묘지를 가리켜서 무해지지 또는 보백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장하지 않은 시신을 매장할 경우에는 명당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염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가진 땅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지극히 현명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 조성한 조상들의 매장 묘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묘지 주변의 환경 변화와 수목 상태 등을 유심히 살피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불상사가 이어질 경우에도 조상 묘지의 연병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조상일수록 동기감흥이 강하므로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그런 조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유골을 화장한 후에 이장하거나 또는 재매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